자, 여러분 지금부터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기본 문제 풀었고 이번에는 심화 문제, 실전 문제 조금 어렵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경제 문제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경제활동에 대한 문제입니다. 경제활동의 이해. 경제활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인데, 자료 1에서 갑에서 병의 경제활동에 해당하는 유형을 자료 2에서 경제활동 A씨와 옳게 연결한 것은 단 H는 각각 생산, 분배, 소비이다. 자, 필요나 만족을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행위, 이걸 뭐라고 하죠? 구입하여 사용하는 행위, 활동입니까? 예. 소비. 그럼 B는 소비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생산 상품에 대한 대가를 받는 활동입니까? 예. 이게 뭐죠? 분배입니다. 그럼 하나가 뭐 남았죠? 생산이 남았는데 C는 생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갑은 자동차를 주문한 소비자에게 자동차를 운송해서 인도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인도는 그 카레 먹는 인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수해주다, 맡기다, 돌려주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송했다. 이거는 생산이죠. 생산 중에서도 뭐죠? 직접 자동차를 만든 것은 아니지만 운송을 함으로써 배달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했습니다. 부가가치를 부여하였다. 그래서 생산이 된다. 그 다음 을은 회사에서 영업과장으로서 영업실적이 높아 성과급을 받았다. 성과급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뭐죠? 무언가 기여한 대가를 받은 것이죠. 그러면 이건 분배가 되겠습니다. 분배. 그럼 병은 중간고사 준비를 위해 온라인 유료 강의로 경제 특강을 수강하였다. 강의를 수강하였다. 소비가 되겠죠. 소비 중에서 뭘 소비했죠? 재화를 소비했나요? 재화가 아니라 서비스를 소비했습니다. 서비스를 소비했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럼 갑은 생산이니까 C가 되겠고, 을은 분배니까 B가 되겠습니다. 병은 소비니까 A가 되겠고, 갑은 C, 을이 B, 병이 A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참 쉽죠, 여러분? 자,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경제 객체에 대한 이해입니다. 경제 객체에 대한 이해 문제고, 표는 경제활동의 객체 A, B를 구분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여러분, 경제 객체에는 뭐가 있죠? 경제 객체에는 재화와 서비스가 있는데, 먼저 A와 B는 각각 재화와 서비스 둘 중 하나입니다. 이거 중에 하나. 가에는 재화와 서비스의 공통점에 해당한 질문이 들어갈 수 있고, 예이기 때문에 나와 다에는 재화와 서비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문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제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가에는 사용에 대한 대가가 임금, 지대, 이자입니까가 들어갈 수 있다. 사용에 대한 대가가 임금, 지대, 이자입니까? 생산 요소에 대한 임금, 지대, 이자에 대한 대가가 되려면 노동의 대가가 임금이니까 지대가 아니라 자본, 토지에 대한 대가들이 이거죠. 그래서 재화나 서비스의 사용 대가로 이걸 받진 않으니까 1번은 틀렸습니다. 노동, 자본, 토지에 대한 대가라고 해야 정답이겠죠. 그 다음 나에서는
만족감을 주는 무형의 인간 활동입니까? 여러분 이게 뭐죠? 재화일까요? 서비스일까요? 서비스죠. 활동입니까가 들어가면은 A는 B와 달리 소비의 대상이다. 모두 소비의 대상이 됩니다. 나에는 이거니까. 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무형의 상품입니까? 이거는 재화입니다. 재화가 들어가면 가수의 공연은 B에 해당된다. 가수의 공연 여러분 뭐죠? 재화일까요? 서비스일까요? 서비스죠. 그러면 B는 다에서 이렇게 하면은 둘 중 하나가 되니까 이게 맞는 말이죠. 만약에 이게 지금 다에서 이게 재화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서비스라고 답하고 있으니까 이건 틀린 대답이 되니까 아니오라고 말을 해야 되죠. 근데 다에서 B에서 아니오라고 대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 그 다음 수능 교재가 A의 사례라면 수능 교재는 재화입니다. 재화. 사례라면 A의 사례. 모두가 정답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A의 사례니까 A가 지금 재화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나에는 생산요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가? 생산요소 시장에서는 거래가 되는가 해서 얘라고 해요. 생산요소 시장이니까 거래가 되죠. 재화는 생산요소 시장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얘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B가 서비스라면 생산과 소비의 대상이 되는 객체입니까? 라는 다가 아닌 나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 다 틀렸고 가에 들어가죠. 생산과 소비의 대상이 되는 객체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은 일한 대가로 월급을 받았다. 이거는 분배가 됩니다. 분배. 그 다음 식료품 구입을 했다. 이건 소비가 되겠고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갑은 회사에서 일한 대가로 월급을 받았고 이 중에 일부는 은행에 저축하고 나머지는 가족이 먹을 식료품을 구입했다. 휴대전화 사용료 등의 식료품 구입, 휴대전화 사용료 등에 지출하였고 몇 년 후에 퇴직을 한 갑은 은행에 저축한 돈을 모두 인출하여 원금으로는 푸드트럭 창업에 필요한 여러분 이 창업이 뭐죠? 생산이죠. 생산인데 필요한 트럭 구입에 예금이자로는 푸드트럭이 판매한 식료품 구입에 지출했다. 그러면 이 트럭 구입은 겉보기엔 소비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소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식료품 구입도 역시 소비가 아닙니다. 이게 함정이거든요. 푸드트럭 창업을 한다고 하니까 생산에 필요한 구입이죠. 만약에 이 사람이 트럭을 구입해서 레저 여행을 다니겠다. 식료품 구입을 해서 맛있게 밥을 먹겠다. 이러면 소비가 되겠지만 식료품을 구입해서 자기가 먹겠다는 게 아니라 푸드트럭 창업을 하려고 했으니까 이건 소비가 아닌 생산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역시 생산이 됩니다. 그 다음 예금이자는 분배가 되겠죠. 그래서 기획은 분배, 니은이 소비, 디귿은 생산, 리을이 분배, 미음이 생산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획은 생산 요소를 제공하여 대가를 받는 활동이다. 맞죠? 생산 요소를 제공해서 대가로 월급을 받았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산 요소는 갑의 노동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은 식료품 구입, 소비는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활동이다. 맞죠? 소비는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고 생산은 뭘 추구하죠? 이윤은 극대화, 이윤을 추구합니다. 정답. 그 다음 디귿은 미음과 달리 둘 다 생산인데 달리라고 했으니까 벌써 틀린 느낌이 싹 오죠. 생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활동에 해당된다. 맞는데 달리가 아니라 모두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다음 리을은 예금이자 분배입니다. 분배는 생산물 시장에서 화폐의 흐름으로 나타난다.
화폐의 흐름으로 나타난다는 건 맞는데 생산물 시장이 아니라 생산 요소 시장이라고 고쳐야 정답입니다. 생산 요소 시장. 생산 요소 시장엔 노동, 토지, 자본이죠. 자본이 있는데 이 자본이 바로 화폐의 흐름 이걸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이 되겠습니다. 이거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 드리면 이제 이 트럭 구입과 식료품 구입 이게 소비가 아니라 생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창업에 필요한 물건을 구매했으니까 필요한 물건 즉 생산에 필요한 생산에 필요한 소비는 생산이다. 산으로 본다. 고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목적이. 그럼 이런 거랑 비슷한 사례 어떤 게 있죠? 겉보기엔 소비 같아 보이는데 결국 생산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생산으로 보여지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화물버스 기사님들 있잖아요. 화물버스가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화물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데 이거 중간에 어디 시흥 휴게소에서 맛있는 소고기국밥을 먹고 아저씨가 화물트럭에 주유를 했습니다. 그럼 이 아저씨는 이 주유는 과연 소비일까요? 생산일까요? 목적이 중요하다고 했죠. 만약에 이 아저씨가 화물트럭을 타고 가족 여행을 가다가 주유를 했으면 이건 소비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배달하려고 업무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생산을 목적으로 소비를 했기 때문에 즉 이건 생산활동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첫 번째 카드와 두 번째 카드를 순서대로 받았다. 게임 규칙에 따라 각자 두 장의 카드를 모두 가져갔다. 자, 룰이 뭘까요? 참여한 사람은 모두 두 장의 카드를 순서대로 받는데 첫 번째 카드에는 경제객체와 경제활동의 유형이 제시되어 있고 경제객체와 경제활동의 유형이 제시되어 있다. 두 번째 카드에는 경제객체에 대한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첫 번째 카드엔 유형, 두 번째 카드에는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카드의 경제객체와 경제활동의 유형이 두 번째 카드의 경제객체에 대한 경제활동의 사례와 일치하면 두 장의 카드를 가져가고 일치하지 않는다면 가져가지 않는다. 일치해야 되는데 여기서 두 장의 카드를 모두 가져갔다고 했으니까 모두 일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갑과 을이 모두 일치한다. 을 모두 일치한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지. 여기는 객체는 재화이고 생산을 한다. 객체는 서비스이고 소비를 한다. 서비스를 소비하는 게 나와야 되겠고 여기는 재화를 생산하는 게 나와야 되겠죠. 기읍, 은행에 1년 동안 저축하여 이자를 받았다. 이거는 분배가 되는데 그래서 정답으로 볼 수 없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 음식점에서 손님에게 팔 스파게티를 만들었다. 스파게티는 재화일까요? 서비스일까요? 재화니까 재화를 생산했다. 즉 갑에게는 니은이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가족이 함께 이용할 승용 자동차를 구입했다. 이거는 승용차는 재화와 서비스 중에 재화인데 생산이 아니라 소비죠. 소비. 근데 가족이 함께 이용할 차가 아니라 회사에서 물건을 실어 나를 차를 구입했다. 급하게 구입을 했다. 이랬다면 이게 생산으로 갈 수도 있었겠지만 목적이 개인적인 용도이기 때문에 소비가 되겠습니다. 학교에 개설된 유료 방과 후 수업을 수강하였다. 방과 후 수업은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강하였다고 했으니까 역시 소비죠. 서비스를 소비하였으니까 첫 번째 카드 B에 해당해서 리을이 되겠습니다. 이거 여기는. 그럼 리을이 들어가기 때문에 3번이 정답. 쉽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자, 다음 그림은 재와 AD를 특성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희소성이 있는 재화인지 물어보고 여기는 희귀성이 있는 재화인지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A, B, C, D 희귀성, 희소성. 먼저 얘랑 아니오니까 얘에 동그라미를 다 쳐봅시다. 얘. 아니오에는 X를 다 치겠습니다. 보기 쉽게. 그럼 A는 희소성과 희귀성이 둘 다 없는 케이스고 B는 둘 다 있는 케이스. C는 희소성은 있지만 C는 희소성은 없지만 희귀성이 있는 물질. D는 그 반대. 희귀성은 없지만 희소성은 있는 물질. 그럼 A는 뭐가 될까요? A는 무상재가 되겠죠? 둘 다 희귀하지도 않고 희소하지도 않으니까. 반대로 B는 이제 아주 귀한 물건이죠, 이거는. 그럼 경제재. 반대로 희귀하긴 하지만 전혀 희소하진 않다. 그럼 무상재. 가치가 없다는 뜻이니까. D. 그러면 희귀하진 않지만 희소성은 있다. 이거는 역시 경제재가 되겠습니다. A는 대가를 지불해야 소비할 수 있는 재화에 해당된다. 무상재니까 대가 필요 없습니다. 틀렸고. B는 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다. B는 시장에서만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있다. C는 값비싼 골동품의 사례이다. C는 골동품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희귀성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값비싼이라고 말했죠. 값이 비싸다.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려면 희소성도 있어야 되는데 희소성은 없으니까 경제적 가치가 없고, 즉 아무런 가치가 없는 골동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 값비싼 여기서 틀렸고, D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D. 희귀하진 않지만 희소하긴 하다. 경제적 가치를 지니죠. 희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A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D 특성을 가진 재화로 변할 수 없다. A. 공기와 물 같은 존재인데 D. 희귀성은 계속 없지만 희소할 수는 있다. 이게 될까요, 여러분? 일단 정답은 있다고 고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번에 말한 대로 석유가 있죠. 석유. 자, 석유가 조선시대에는 석유가 쓰레기였습니다. 쓰레기. 왜냐면 시커멓고 끈적끈적하고 먹지도 못하니까 쓰레기였지만, 지금은 석유가 어떻죠? 아주 귀하죠. 귀하긴 하지만 없어서 못 파는 정도는 아니죠. 팔 정도는 아니다. 즉 여러분들 돈만 있으면 석유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주유소에 가가지고. 즉 석유가 희귀하다고 볼 수는 없죠. 전 세계 매장량이 아직도 많이 매장되어 있고, 알래스카에 있고 여기저기 사우디에 있고 많이 있으니까 지구상에 많이 있지만, 그래서 즉 희귀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희귀성은 여전히 없지만 예전에 비해서 희소해지긴 했죠. 희소. 경제적 가치가 생겼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만 이걸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변할 수 있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쉽죠? 자, 다음. 이 문제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보겠습니다. 갑은 오늘 모두 내가 좋아하는 거네? 그래도 오늘은 김치찌개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어. 김치찌개가 가장 1순위입니다. 얘한테는 1순위. 순두부찌개보다는 된장찌개가 좋고 순찌보단 된찌가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 된장찌개보다는 김치찌개가 좋아. 김치찌개가 더 좋아. 나도 김치찌개를 선택해야 되겠어. 얘도 역시 김치찌개가 1순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일단
기회비용을 알아야 여기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기회비용은 뭐와 뭐의 합이라고 했죠? 암묵적 비용과 명시적 비용이 합이라고 했는데, 그럼 얘네들이 둘 다 김치찌개를 선택했죠. 그럼 얘네들의 기회비용을 계산할 때 이 4,000원은 다 동일한데 얘네들은 뭐가 되죠? 암묵적 비용일까요? 명시적 비용일까요? 김치찌개의 4,000원은 암묵적 비용이 명시적 비용이 되겠죠. 명시적 비용입니다. 그리고 다 동일하고. 1번 갑의 김치찌개 선택에 따른 그 전에 이 문제는 갑과 을의 김치찌개 선택에 따른 명시적 비용은 모두 4,000원으로 동일하다고 했고, 갑과 을의 김치찌개를 모두 선택했기 때문에 갑과 을의 김치찌개 선택에 따른 순편익, 여기 또 순편익이 중요한데, 순편익은 양의 값을 갖습니다. 양. 왜냐하면 합리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자, 1번 갑의 김치찌개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은 된장찌개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보다 크다. 자, 먼저 김치, 갑의 값 보겠습니다. 갑의 김치, 기회비용, 비용, 이건 된찌, 기회비용. 일단 명시적 비용은 둘 다 4,000원으로 동일하죠. 동일하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겠고, 이제 암묵적 비용을 계산해야 되겠는데, 된장찌개의 기회비용은 뭐죠? 갑이니까, 갑은 김치찌개를 좋아했으니까 포기한 대안을 중 가장 큰 가치니까 김치찌개가 되겠고, 김치찌개를 먹는 것에 대한 편익이 되겠고, 김치찌개의 기회비용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된장찌개 혹은 순두부찌개가 되겠습니다. 근데 김치찌개가 얘네들보다 더 큰 개념이죠. 크죠? 작고. 즉 김치찌개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은 된장찌개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으니까, 이게 작죠? 작다라고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 갑의 순두부찌개 선택에 따른 암묵적 비용은 김치찌개 선택에 따른 암묵적 비용보다 작다? 갑의 순두부찌개 이어서 쓰겠습니다. 갑의 순두부찌개 순찌에 따른 암묵적 비용은 김치 선택에 따른 암묵적 비용보다 작다? 김치찌개 선택의 암묵적 비용은 방금 말한 것처럼 된장찌개 아니면 순두부찌개가 되겠습니다. 그럼 순두부찌개에 따른 암묵적 비용은 김치찌개가 되는 것이고, 왜냐면 얘는 김치찌개를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김치찌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순두부찌개에 따른 암묵적 비용은 더 크죠? 그러니까 작다가 아니라 크다로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 을의 김치찌개 선택에 따른 순편익은 을로 넘어갔네요. 을은 김치찌개, 순편익은 순두부찌개 선택에 따른 순편익보다 크다. 순두부찌개 순편익보다 크다. 여러분, 순편익 어떻게 구하죠? 순편익은 편익 빼기 비용인데, 여기서 비용은 기회비용을 말합니다. 순편익, 즉 내가 정말 순수하게 만족감을 얻는 거, 편익, 비용. 자, 예를 들어 햄버거로 생각을 해보면, 김치찌개로 생각해봅시다. 김치찌개 비용이 4,000원인데 편익은 5,000원이다. 그러면 빼면은 1,000원이 남으니까 이 사람의 순편익은 양의 값을 갖고 1,000원이 되겠지만, 김치찌개의 값이 4,000원인데 편익이 1,000원밖에 안 된다. 그럼 마이너스 3,000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순편익은 음의 값을 갖고 비합리적 선택이 되는 거겠죠. 이게 바로 그냥 순편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김치찌개의 순편익은, 일단 편익은 비용은 4,000원으로 다 동일하고, 편익,
김치찌개를 먹는 것에 대한 만족감은 얘는 1순위를 선택했으니까 김치찌개가 제일 크겠죠. 제가 대랑 소로 하는 건 정확하게 이제 얼마나 편익이 있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없기 때문에 적어도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순대찌개보다는 김치찌개를 좋아하기 때문에 순대찌개에 대한 편익보다 김치찌개에 대한 편익이 큰 게 을입니다. 을. 여기 김치찌개. 을은 순두부찌개를 제일 싫어하네요. 그러면 소 2개 넣어주겠습니다. 당연히 김치찌개가 크죠. 이게 된장찌개로 바뀌었다고 해도 정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여기서 된장찌개보다 김치찌개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순편익은 크다. 니은. 갑, 을 모두 순두부찌개 선택에 따른 순편익은 양의 값을 갖는다. 자, 이걸 좀 지우겠습니다. 갑, 을 순두부찌개에 따른 순편익은 양이다. 순두부찌개 순편익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익 빼기 비용이니까 비용은 먼저 4,000원이 되겠고 순편익. 그러면 이 편익이 문제인데, 자, 갑과 을은 모두 김치찌개를 선택했기 때문에 순두부찌개에 따른 편익은 김치찌개에 따른 순편익보다 작겠죠. 따라서 김치찌개에 따른 순편익은 양의 값을 갖지만 순두부찌개에 따른 순편익은 음의 값을 갖습니다. 왜냐면 특히 을은 순두부찌개를 제일 싫어하죠. 이 세 개 중에 덜 좋아하죠. 싫어한다고는 안 했으니까 덜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 갑과 을이 생각을 했을 때 김치찌개는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무조건 양의 값을 갖지만 적어도 얘는 된장찌개와 김치찌개, 물론 갑은 김치찌개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된장찌개일 수도 있고 순두부찌개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갑을 모두라고 했으니까 순두부찌개는 제일 별로 안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음의 값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갑은 틀렸습니다. 양이 아니라 음의 값을 갖는다. 그 다음 갑의 선택에 따른 명시적 비용은 을의 선택에 따른 명시적 비용보다 크다. 명시적 비용은 위에서 다 같다고 했으니까 크다가 아니라 같다라고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의 게임 규칙에 따라 진행하였을 때 갑과 을이 각자 최종적으로 이동할 위치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갑과 을은 시작에서 출발을 하는데 순서대로 경제 개념에 대한 질문에 대해 예, 아니오로만 답변할 수 있다. 답변이 옳으면 옳은 칸으로 한 칸 이동하고 답변이 옳지 않으면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자, 갑과 을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은행원이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한 행위는 생산에 해당됩니까? 금융상품을 판매한다. 무언가 금융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냥 상품을 판매한 행위는 생산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예, 맞고 을은 아니요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갑은 한 칸 이동하겠죠? 갑 여기 가 있고 을은 아직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 희소성의 유무에 따라 무상재, 경제재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희소성의 유무에 따라 희소성이 일단 있고 없고의 말은 경제적 가치가 있고 없고이기 때문에 무상재, 경제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은 틀렸고 을은 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도 여기가 있고 암묵적 비용은 매몰 비용과 달리 기회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암묵적 비용은 기회 비용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했으니까 둘 다 틀렸죠. 그대로 있고 암묵 경제적 유인은 해당 행자들에게 편익과 비용을 모두 감소시킵니까? 비용을 모두 감소시키는 건 부정적 경제적 요인이고 편익을 증가시키는 건 긍정적 경제적 요인입니다. 즉 감소시킵니까에 대한 대답에선 아니요가 맞기 때문에 이게 맞고 이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을은 한 칸 더 이동.
그럼 갑은 가에 있고 을은 나에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정답이 되겠죠? 이 문제는 진짜 쉽네요. 자, 여러분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의 기본적인 경제문제 A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시오. 교사, 기본적인 경제문제 A씨에 해당한 사례를 발표해 보세요. 갑, 배추와 무 중에서 무엇을 심을지에 대한 농부의 고민은 A에 해당된다. A는 그럼 뭐가 되죠? 생산물의 결정입니다. 생산물의 결정에 관한 사례, 결정. 야근한 직원을 위한 특별 상여금 지급 여부에 대한 회사의 고민은 B에 해당된다. 그럼 B는 분배죠. 분배 방식을 결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분배 방식을 결정. 그 다음 C. 자동화 기계를 도입하여 생산할 것인지 노동자를 늘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C에 해당된다. 그럼 C는 생산 방법에 대한 결정이죠. 그럼 A는 생산물, 그 전에 교사 갑의 발표 사례는 옳지만 을과 병은 각각 B와 C의 사례를 바꾸어서 발표했네요. 그러면 B를 C로 고쳐야 되겠고 C를 B로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A고 생산 방법에 관한 결정의 문제이다. 생산 방법에 관한 결정의 문제 A가 아니라 B로 고쳐야 되겠고 B는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생산물의 결정이니까 A로 바뀌어야 되겠죠. C. 생산 묘수와 이들의 결합 방법에 대한 선택의 문제이다. C는 분배 방식의 결정이니까 틀렸죠. 그리고 이거는 B로 고쳐야 되겠습니다. B. 그 다음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의 결정에 관한 문제는 B가 아닌 A에 해당된다. B가 아닌 A에 해당된다.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는 문제 맞죠? 배추와 무 중에 뭘 심을지 고민하는 거니까 B는 이제 뭐 흙을 어떤 걸 쓸지나 아니면 뭐 직원을 어떻게 뽑을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니까 B가 아닌 A에 해당된다. 정답 4번. H의 해결 기준으로 효율성이 아닌 형평성이 고려될 수 있다. 여러분 소비, 생산 둘 다 효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소비는 효용을 추구하고 효용과 효율 이거 헷갈릴 수 있습니다. 생산은 이윤을 추구하지만 둘 다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효율성을. 그럼 분배 역시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여러분 여기까지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